슬소TV의 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3강 생식이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요,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접근하는 것인데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것은 너무 좀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왜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네,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지는 유전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DNA 하면 이 사진상에서 보이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익숙하게 떠올리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유전자가 과연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자, 여러분들 몸의 모든 세포, 여러분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60조 개의 모든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 그 핵심의 DNA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떠한 방향으로 생명 현상을 발현시켜 나가느냐는 그 DNA의 발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포 단위에서 나는 지금 두뇌 건강이 필요해, 위 건강이 필요해, 장내 환경이 필요해.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그 다음의 얘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세포에 필요한 세포 단위에서의 건강 관리, 그 모든 것들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핵심에 세포의 핵에 DNA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DNA 하면 유전자 하면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설계, 이 유전자 정보를 모두 다 해독해 버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15년에 걸쳐서 장기 플랜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안에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부분이 유전자고 여기가 변이가 생기면 무슨 문제, DNA 안에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부분이 유전자고 여기가 변이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염기 서열을.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인간이 가진 유전 정보 전체, 그걸 유전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게놈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지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되죠. 자, 바로 유전자의 지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모두 다 해독해서 창조주의 설계도를 열어본다. 그래서 생명의 그 신비의 근원적 신비를 우리가 파악해 보리라. 더 나아가서 모든 난치병을 정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199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이 유전 정보가 결국에 99%, 46개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30억 개의 염기쌍, 그 염기 서열이 모두 밝혀집니다. 99% 밝혀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밝혔느냐, 유전자의 발현의 그 신비를 밝혔느냐,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난치병을 정복했나요? 그럴 수가 없었죠. 오히려 이 유전자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 과학자들을 당황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물별 유전자 정보의 개수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인간 같은 경우에 유전자 정보의 개수가, 물론 여기서 30억 개에 달하는 염기쌍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문장별로 나눠서 하나의 정보로 취급을 했을 때 그 정보의 개수가, 인간은 19,950개, 이건 처음에는 25,000개라고 알려졌는데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19,950개로 발표가 됐고, 근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닭은 17,000개, 초파리는 13,600개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적어도 인간은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
이 꼬마 선충 1000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꼬마 선충 같은 경우가 2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예쁜 꼬마 선충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초파리로도 실험을 많이 합니다. 빠르게 세대수의 그 변화와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옥수수가 3만 개, 네, 쌀이 5만 개, 밀이 12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은 우리가 이 전자정보는 01, 01, 01, 10 이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염기 서열은 네 가지 글자, 아데닌, 티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구아닌, 이렇게 네 가지 글자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 그 정보의 취합이, 정보의 총체가 인간의 유전자 발현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는 그대로 정보에 담겨 있지만 그것을 발현시키고 다양하게 이 생명 현상으로 발현되는 거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별개의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밝혀낸 것이 바로 후속 유전학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이 염기서열을 다 읽는 것만으로는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가 없었을 뿐더러 난치병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유전자 정보를 취합하고 후속 유전자적인 것을 다 파악하더라도 이것을 인간이 그러면 다 유전 정보를 조작해서 완전히 개량된 우성 인자만, 그리고 뛰어난 인간으로만, 질병이 전혀 없는,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차치하고요. 자, 그래서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해당 개념은 사실 1956년에 처음 발견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콘레드 와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발생 생물학자가 이 환경의 자극,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개체의 어떤 특성이 유전으로 된다는 것을 현상으로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 분자 기전을, 이 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당시 기술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확인이 되느냐? 바로 무려 40년이나 지난 1996년. 1996년이면 한참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199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해야지 이제 후속 유전학적인 이 분자 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앨리스 교수가 바로 히스톤 단백질 변형이라고 하는 후속 유전체의 이 분자 기전을 규명을 해내요. 이 규명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염기서열의 그 구조 안에서 이것들이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다. 근데 그 스위치는 무슨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의 환경, 특히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 먹는 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 이 총체적인 전인 건강의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유전체의 발현은 얼마든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후속 유전체는 메틸기, 아세틸기, 그리고 미세 RNA가 있는데, 중요한 것, 너무 다 자세하게 알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메틸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나선 구조, 익숙한 이 나선 구조 안에서 구아닌, 사이토신에 보통 많이 달라붙습니다. 이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CH3, 탄소 하나에 수소 3개짜리 이 메틸 그룹, 하나의 분자 그룹이에요. 이 분자 그룹이 하나의 덩어리로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메틸 그룹, 메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 메틸기가 사이토신에 달라붙어 버리면 요게 메틸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메틸화. 그리고 이 메틸화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것이 후속 유전체의 분자 기전인 것입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해당되는 부위가 P53 유전자, 다시 말해서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한다면,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의 발현 안에서, 생명 현상 안에서는 반드시 제거되고 반드시 억눌려져서 자리를 못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이 생겨나느냐? 그 이유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과메틸화, 이런 식으로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이 해당되는 유전 정보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 암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암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이 크롬솜은요, 이 염색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염색체가 총 23쌍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쭉 뚫뚫뚫뚫뚫 풀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실처럼 염색질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을 감아놓은 실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스톤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히스톤 테일이 있고, 히스톤 테일에도 후성 유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유전체의 변형을 갖고 오는데, 이것을 더 확대 해가지고 보면 그 DNA 나선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가. 자, 요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면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를 바탕으로 해서 요게 뚫뚫뚫뚫뚫뚫 다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다 풀면 1.8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이 실패 역할을 해서 유전자 정보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티라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그 사이가 좁아지면서 응축돼 버리면서 스위치가 꺼져서 해당되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아세틸화가 진행되고 다시 그것이 풀리게 되면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유전자 발현이 가능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뭐로부터 기인한다? 식생활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동물 실험으로도 증명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동물 실험 바로 듀크대 랜들 저틀 교수의 연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BS 스페셜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실험에서 보면 이 두 마리 쥐를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쥐들은요, 아고티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유전자에 다르게 나타나는 그 유전적인 변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비교가 되는데, 외부의 체형은 물론이고 색깔까지도 다르게 됩니다. 원래는 똑같은 쥐예요. 똑같은 쥐, 똑같은 성, 똑같은 유전자, 쌍둥이 쥐를 놓고 실험을 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부모 세대가 뚱뚱하고 살이 잘 찌고 암에 걸리기 쉬운 쥐를 좋은 식생활을 실천하게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건강한 후손을 낳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강한 부모가 나쁜 식생활을 했더니 아주 나쁜 후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전적인 그 발현은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식생활,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했고 어떻게 잠을 잤고 어떻게 운동을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결국에는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쥐가 똑같은 성, 똑같은 나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쌍둥이 쥐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색깔도 다를 뿐더러 체형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건강한 정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분을 그러면 인간에게 적용해서 실험을 한 적은 없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쌍둥이를 놓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유도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실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윤리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해서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그 둘을 비교하는 정도의 실험은 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아주 비교군 대조군을 딱 놓고 실험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부분이라서 하지를 못했지만,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 모든 후성 유전체의 발현의 차이, 그것이 식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이 황성주 박사님이 생식을 개발하고, 이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끊임없이 생식을 발전시켜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식생활, 후성 유전체를 가장 뛰어나게 발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을 끊임없이 연구 발전시키고 개발해 온 것이죠. 특히나 이 제품의 철학,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제품으로 고객을 섬긴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식생활, 가장 좋은 식단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황성주 생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 OEM, ODM 주는 거 아니고요. 위탁 생산하는 거 아니고요.
춘천 공장 기지, 생산 기지에서 고스란히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농장 단위에서부터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물만을 취급하는 게 바로 황성주 생식이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그 생식 한 잔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건강에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유전자 메티라, 유전자의 변이와 돌연 변이를 미리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암, 어떤 질병,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 검사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검사법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